지난주에 우리 댓글에서 잠깐만 111개? 111개예요. 나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매주 얘기하는데 아니 지난주에 우리 댓글에서 임시완 닮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엄지척을 제가 111개를 받았습니다. KD. 네, KD님께서 임시완 선 넘으시네요. 양상국 씨라는 아 근데 야, 그 양상국 씨 닮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웃긴 거는 답글이 14개가 올라왔거든요. 네. 양상국, 눈 큰 양상국, 양상국 크크크, 럭키 양상국 크크크, 잘생긴 양상국 크크크, 말 잘하는 양상국 크크크. 제일 재밌는 거는 추억 세상 어디서 본 것 같다. 허봐. 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뭘 자꾸- DKJ님께서 약간 둘 다 있긴 있네. 둘 다 있긴 있네. 자, 어쨌든 간에 양상국과 함께하는 댓글 잠깐만. 지난주에는 임시완이었는데 올해는 이번은 또 이제 양상국이랑 하네. 네. 양상국과 함께하는 댓글. 씨, 마음 아프다. 아, 씨. 뭘 마음 아파요. 양으로 보낸다. 댓글아. 저희 이제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 질문 받아서 또 좋은 질문을 선택해서 저희가 모던 디저트에서 제공하는 캔케이크도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스마일하우스님께서 올리셨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박효준 선수가 40인 로스터 제외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국내 구단이 접촉해서 입단할 수가 있나요? 해외 아니요. 진출 국내 저쪽에서 입단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하고 갈 때 그 조항이 아직까지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2007년도가 그 송승준, 뭐 최희섭 이렇게 들어올 때는 특별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SK 지명이 돼서 네. 이제 그 미국에서 야구 그만두고 이제 입단을 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조항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해외 진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다시 국내로 현재 입단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있는데 2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아요. 유예견 네. 2년이요. CIEL 룰라님께서 연속 2회 셀러리캡 페널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단연계약 연봉을 1회차로 몰아주는 거 누가 봐도 꼼수인데 이대로 좋다고 보시나요? 구단과 선수가 지급을 어떻게 하건 셀러리캡 계산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샐러리 캡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만약에 한유섬 선수가 5년에 60억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5억을 올 시즌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여 금액이 얼마입니까? 35억이죠. 그렇죠. 4년에 35억을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동일하게 연차별로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연평균으로 저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KBO도 그런 규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샐러리 캡 나머지 잔여 연봉 계약을 차등으로 못 바꿀 거예요. 나머지 금액에서 연차별로 똑같이 바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연봉을 첫 해 많이 몰아주는 거는 샐러리 캡이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나머지 계약 기간과 잔여 연봉을 계약 기간으로 나눠서 균일하게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그게 샐러리 캡에 들어갈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이경호 팀장한테 이거 들은 얘기거든요.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두열님께서 장현이 만약 1군 감독이 되신다면 경질 걱정은 없다는 하에 꼭 사용해보고 싶은 전술이나 만들어보고 싶은 팀 컬러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야구가 전술이라는 것은 사실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글쎄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한 1번이 아마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봐요. 1번? 강한 1번. 왜냐면 잘 치는 타자를 그냥 1번부터 계속 더 잘 치기, 더 많이 치기. 강한 그러니까 1번 타자가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더 친다고요. 더 들어가죠. 네, 타석에. 그러니까 잘 치는 타자를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강한 2번이 아니라 강한 1번이라는 세이버 매트리스 쪽의 어떤 그 타선의 변화도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생각. 타순이라고 봤을 때 그럼 네. 팀 컬러는 장수는 어떤 팀 컬러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게 강팀이 되려면 확실히 마운드하고 수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수력 수비가 좋은 팀? 맞아요. 아, 그래야지 롱런을 합니다. 그럼 사실 저도 감독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재계약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운드와 수비에 강화를 좀 쏟겠죠. 그렇다면 이제 수비를 일단 강한 팀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자기는 홈런 타자였지만 스몰볼을 구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 결국 스몰볼이라는 거는 그래야 우승하는구나. 스몰볼이라는 것은 한 점 한 점 내는 야구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운드와 투수 쪽을 좀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팀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타선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침묵할 수 있지만 네. 수비는 그렇죠. 항상 이제 그 수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견고. 쉽게 망하진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음.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그 5선발 때문에 항상 늘 팀들이 네. 시즌 전에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제 예. 한 7선만까지 만들어 놓으면 안 돼, 미리? 근데 그게 만든다고 해서 된다고 그러면 다 성공했죠. 아, 그렇죠. 저는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그
최근 몇 년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오프너를 그냥 아예 오프너? 네, 시즌 초반부터 어. 시즌 말미까지 한 시즌을 한번 그 투수 운영을 해보고 그것도 재밌겠다. 네. 네. 오프너하고 약간 불펜들의 개념은 약간 틀린데 네. 그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투수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네. 클리프 리. 클리프리. 안녕하세요. 사회인에서 반타작 정도 하는 사회인 리거입니다. 타격 시 스탠스 같은 건 영상으로 배울 수 있지만 투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투수를 정면으로 보는 게 좋은지 사선으로 보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투수를 정면으로 보고 타격할 땐 공이 더 잘 보이는 것 같거나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흘러나가는 볼이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사선으로 봤을 때 공은 끝까지 보이나 히팅 타이밍이 조금 늦은 느낌이라 강하게 그러니까 쳐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장사님 현역 때 어떻게 쳤는지 저는 오픈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일자로. 네, 그냥 노멀한. 노멀하게. 근데 저도 오픈 스탠스를 한번 해봤거든요. 조금. 네, 네. 근데 오픈 스탠스를 왜 하냐면 지금 리그에서 네. 이지영 선수 같은 그렇죠.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죠. 오픈하러 오픈 스탠스 하잖아요. 어. 네. 이지영 선수는 완전 극단적인 오픈 네, 스탠스. 네. 그러면 진짜 공이 이렇게 투수가 잘 보입니다. 근데 근데 오픈 스탠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쪽공이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두 가지입니다. 오. 투수공을 좀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음. 몸쪽 공이 약할 때 약간 오픈 스탠스를 하게 되면 다리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타자한테 넓어 보이죠. 그리고 넓어 보이고 네. 같은 남자로서 그쪽 던지기가 지금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가져가는데 맞습니다. 이게 네. 또 여기서 이 클리프리께서 보면 그러니까 사선으로 봤을 때는 공이 끝까지 그러니까 사선으로 본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오픈 스탠스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사선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히팅 타이밍이 조금 늦게 이거 정확해요. 정확해요. 맞습니다. 강하게 쳐지지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선으로 봤을 때가 오픈 스탠스보다 더 강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픈 스탠스는 결국에는 다리가 들어가면서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들어가야지. 약간 막아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하는 자세에서의 파워는 오픈 스탠스보다는 다리를 막고 있는 자세가 미리. 오히려 힘을 좀 더 모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근데 그냥 일자 스탠스를 가져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댓글로 달려봤고요. 이번 주도 한 분을 선정해서 모던 디저트에서 제공하는 캔 케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 분 결정해 주시죠. 이두열님께. 이두열님이요? 이두열님께 축하드립니다. 이두열님은 아래 자막에 이메일 보내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성함 본명까지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KD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만 드리세요. 임시완 선 넘으셨네요, 양상국 씨. 왜냐면 저에게 엄지척을 111개를 선물해 주신 분에게 진짜. KD님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저 연락처랑 주소 성함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MLB파크 들어가서 어떤 조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인 대 소영준 본인 팀에 데려온다면 요거 한번 볼까요? 제구력이나 탈삼 능력은 원태인 승 같고 구기나 땅볼 유도 능력은 소영준 승 같은데 만약에 데려온다면은 저는 소영준 같아요. 우리 대용준. 아무래도 소영준 선수가 이제 3년 차고 원태인 선수가 5년 차인가? 두 투수 모두 좋은 투수인데 아무래도 소영준 선수가 조금 위라고 봐야겠죠. 올 시즌 성적도 훨씬 좋았고. 그렇죠. 소영준 선수가 그리고 이제 투심을 잘 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은 구장에서도 던질 때 조금 이제 유리할 수가 있는 유리한 거죠. 부분이 있고요. 하나 최근 신인 지명 최상위 픽 역사. 2011년도부터 유창식, 하주석, 조지훈, 황영구, 김범수, 김주현. 이게 생각보다 많이 터지진 못했죠. 사실상. 진짜 그러네. 좋은 선수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 생각보다 많이 키워내지는 못했어요. 터진 선수가 안 보이네. 근데 이게 하나는 성적이 안 좋게 되면 일단은 신진급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거든요. 그럼 조금 더 많이 더 젊은 선수들을 키워냈어야죠. 나왔어야지. 그렇죠. 기회를 많이 그렇죠. 받았는데. 그러니까 팀 성적이랑 비교를 해보면 팀 성적은 안 좋은데 신진급 선수들도 못 키웠어. 근데 원래 팀 성적이 안 좋으면 신진급 선수들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감독들이.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못 키운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두 개 다 놓친 거네. 성적 놓치고 그렇죠. 또 육성도 놓치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요 밑에 한국 국적 아닌 선수를 굳이 국대에 뽑아야 하나요? 장승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WBC 지금 선수들이 많이 추려지고 있습니까? 네, 35명 추려졌습니다. 네. 1월 4일날 기술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최종 30명 명단을 그때 발표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때 정해서 1월 7일날 1월 7일날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외국인, 그러니까 토미 에드먼하고 랩 스나이더가 이제 오기로 사실 랩 스나이더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 선수.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랩 아직 스나이더. 확실한 결정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토미 에드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대표팀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보내와서 네. 아마 뽑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들을 굳이 근데 국대에 뽑아야 되나? 이거는 굳이 뽑아야 되가 아니라 그냥 그 WBC 룰입니다. 룰. 그러니까 대회 성격이죠. 네, 그 성격을 이용할 필요는 있죠. 그럼, 네.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그 외조부까지 가능하죠. 외조부하고 거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국적을 자유롭게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룰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재미를 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국대로 굳이 뽑아. 토미 에드먼은 2021 시즌에 골드글로브 받았던 선수예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수비가 굉장히, 그러니까 센터의 중심입니다. 야, 수비 좋아가지고. 네. 근데 이 선수가 2루만 가능한 게 아니라 3루도 가능하고 유격수도 가능한 선수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이런 선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미국 야구에 이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주전 이루수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배울 게 진짜 많은 거죠.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어떻게 그 국적 하나만 보고 선수를 뽑겠습니까? 네. 선수단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팀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선수단 구성에 합류를 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장순환의 직무측담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50만 원을 좀 모아서 네. 저희가 기부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지금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50만 원을 네. 저희가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기부를 해서 네. 저희가 그 사무국장하고 어떤 곳에 이제 기부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제가 뭐 돈을 더 추가해서 제 사비를 뭐 더 내든가 하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난주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안 됐네요. 자, 승부스탑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또 이제 계속 유소년 발전 기금을 모을 텐데 이번 주 승부스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또 두 개야? 방송 이게 길게 해놓고. 자, 첫 번째 1분 승부스탑 들어갈게요. 1분 가겠습니다. 야구 글러브는 소로 만들잖아요. 소가죽. 소의 어느 부위로 만드는지 나 진짜 글러브를 소의 어느 가죽으로 만드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거기에 한 마리의 소로는 글러브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제가. 질문입니다. 그건 몰라요. 1분님. 네? 진짜 모른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글러브를 만드는 장인은 아니잖아요. 네네. 시간만 맞추세요. 시간만. 1분. 그러니까 소의 가죽, 그러니까 할게요 일단. 네. 네, 하니까. 자, 갈게요. 자,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시작한 거죠. 네네네. 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글러브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작은 소를 만약에 가죽으로 글러브를 만든다고 한다면 네네. 10개 만들 거를 7개밖에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가죽의 그 위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가죽을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소의 네. 어느 부위로 만들지. 그건 모르죠. 네. 소의 어느 부위로 만들지는 제가 그 브라더스 글러브를 만드는 규환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느 부위인지 아니면 희상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희상이가 글러브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위가. 네. 네. 그래서 어느 부위로 만드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글러브로 만들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일단은 글러브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땡. 51초. 51.9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예요? 하나 또 뭐예요? 하나는 이제 이거는 1분 30초를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야구라가 너무 야구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문을 좀 받아보자.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니까 와이프의 직장 동료 남편이 직장 동료 남자가 남사친. 남사친이 와이프에게 치킨을 선물해 주는데 이걸 집에 없어서 집 앞에 문 앞에 걸어놓고 갔다는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 직장 동료가 와이프에게 치킨을 선물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치킨을 걸어놓고 가는 게 과연 도를 넘은 거죠. 돌 넘었다. 도를 넘은 거죠. 제가 쿠폰을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쿠폰을 갖고 본인이 시켜먹는 거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이게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고마운 일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고마운 일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뭐 치킨 쿠폰이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생일 선물로 이제 정관장 선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홍삼 선물들을. 근데 그거를 직접 사다 줘가지고 집 앞에 걸어놓고 갔다는 거는 저는 오바죠. 오바다. 네, 오바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쿠폰을 주면 시켜먹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직접 치킨을 사가지고 집 앞에 걸어준다? 그 집을 알고 있다는 것도 저는 웃긴데요. 그치. 네. 그것도 웃기고 치킨을 직접 걸어준다는 것도 웃기고. 네. 그럼 그 사람이 그 솔로입니까? 아니면 저희 결혼한 사람입니까? 결혼을 했죠. 그럼 집 본인은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네. 그거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오지랖인데 남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오지랖이죠. 쓸데없는 짓이죠. 이혼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혼까지. 그 정도까지 이혼하면 진짜 재단 사람들 다 이혼하게요? 이혼은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이다.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오바된 행동이다. 근데 이해하지 못할 오바된 행동이다. 그냥 본인 와이프한테나 잘해라. 땡. 1분 21초. 이거 1분 30초 얘기 나 그럼 다 들어갔네. 너 저기 이만한 내용 되겠네. 네. 아니 이거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네? 아니, 어디 뭐 연애 참견 뭐 이런 데서 그런 사연이 나왔는데 이게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오지랖의 문제가 아니라 치킨을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와이프도 배신하는 거고 그거는 그 진짜 일로서 진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파트너한테도 저는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뭐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뭐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하겠죠. 불륜 걸렸을 때도 불륜 걸린 사람들도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치킨 줬다고 그러면 무슨 사이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야 근데 아니 저희가 이제 야구 얘기만 하니까 장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씩 좀 진짜 질문할 거 없나 보다. 아니 많은데 이렇게 좀 인생 살면서 궁금증 하나 생기면 장순환 좀 시원하게 또 해줄 수 있는 해결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기준점이 우리가 삶의 기준점이라는 게 다 각자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깻잎 있잖아요. 깻잎 떼주는 건 괜찮습니까? 그것도 오바죠. 그것도 오바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오바지. 뒷방에 말짓이지 그게. 미친 댓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재밌다. 이런 질문 야 좋다. 야. 진짜.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답을 내려줘. 해답을 그냥 내려주시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바른 생활 사나이 장사와 함께 했는데 다음 주도 저희 댓글 함께 재밌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올라갑니다. 댓글로 올라. 고생하셨습니다.